안녕하세요. 어쌤입니다. 오늘은 제1강 기본작업 2번 셀 서식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로 셀병합, 특수기호, 사용자 지정, 테두리, 의명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도록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셀 서식이라는 기능은 엑셀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보고 한번 천천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시험에서는 총 5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 문제당 2점인데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은 2점이 감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1번부터 천천히 보도록 할 건데,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시면, 요렇게 B5셀 콜론 B6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희가 요렇게 콜론이 있는 뜻은 앞에 셀부터 뒤에 셀까지 블록을 잡아라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컴마가 있으면 여기 부분과 여기 B7셀과 B9셀 같이 선택해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의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떨어진 5군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래요. 자, 그럼 저희가 한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기능부터 쭉 5번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엑셀을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고, 자, 문제를 저희가 보면서 천천히 해볼 건데, 자, 일단은 떨어진 곳을 블록을 잡을 때는 컨트롤을 누릅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컨트롤을 누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내가 어느 셀에 놨는지 모르지만 블록이 이렇게 2군데 잡히기 때문에 병합이라는 기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2개만 블록을 잡고요. 두 번째 블록을 잡을 때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3개를 잡고 그 다음에 또 비빔면 또 3개를 잡고 마트별 합계 2칸, 마트별 평균 2칸.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이렇게 짜장에 2줄, 짬뽕 3줄, 그 다음에 비빔면 3줄, 마트별 합계 2칸, 마트별 평균 2칸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우리가 이 맞춤이라는 글씨 보여지시죠? 이걸 그룹이라고 하는데 맞춤 그룹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시면 떨어진 곳을 한 번에 한 칸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칸이 변하는 게 보여지시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문제 1번에 뭐라고 또 써져 있냐면 D4셀에서 H4 영역을 가로 가운데 맞춤에 글꼴 스타일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을 주황색으로 해주래요. 자, 그러면은 서초 마트에서 용인 마트까지 요렇게 블록을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맞춤 그룹에 보시면 위에가 세로 정렬이고요. 이 밑에가 가로 정렬인데 지금 문제에서 가로 가운데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 가운데를 눌러주시고 굵게랑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을 아래로 내려서 자, 표준색의 세 번째가 주황색이네요. 그래서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색에서 주황색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를 눌러주시게 되시면 여기까지가 2점입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해주시면 끝나시겠죠. 그래서 요런 기능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고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을 보시게 되시면 D5셀에서 H11이에요. 자, 사용자 지정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개가 나오게 해주래요. 근데 표시예가 5678일 때 이렇게 천 단위와 글씨 개. 근데 혹시 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0개라고도 나올 수 있게끔 해주래요. 자,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자 지정이라는 기능을 아셔야 되시는데 저희가 사용자 지정에서
숫자를 대표하는 기호가 샵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샵은 1부터, 쉽게 말하면 1부터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숫자는 표시를 안 한다라는 기능이 있고요. 0은 0부터 표현이 가능한데 유효하지 않은 숫자는 0을 표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효하지 않다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엑셀에서 이렇게 50.0이라고 썼어요. 그럼 엔터를 치면은 이 소수점 0은 50이라는 숫자에 영향을 주지도 않지만 얘가 있든 없든 필요 없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001,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필요 없는 숫자 0을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샵은 1부터 표현이 가능하고 이렇게 유효하지 않은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0이라는 사용자 지정이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게 샵과 0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희가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 건데 문제에서 보면 D5셀에서 H12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위로 올려놓고요. 자, D5셀에서 H10이니까 125에서 이렇게 H12셀까지 이렇게 블록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셀 서식이라는 기능을 불러올 건데 저희가 자주 쓰는 기능은 이렇게 글꼴, 맞춤, 그 다음에 표시 형식 이렇게 메뉴에 리본 메뉴에 되어 있지만 저희가 다 넣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외의 것들은 셀 서식이라는 기능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셀 서식은 이렇게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우클릭하시고 셀 서식을 누르셔도 되시고 아니면 우리가 컨트롤 1이라는 바로가기 키를 누르셔도 돼요. 저희가 컨트롤 1은 셀 서식을 바로 불러올 수 있는 바로가기 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능을 자주 쓰다 보니까 저는 컨트롤 1을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잡으셨으면 컨트롤 1을 누르시고 내 맘대로 글씨를 넣어줄 거니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저희가 천 단위와 글씨를 넣어줄 거고 혹시라도 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땐 0과 개라는 글씨가 같이 나오게 해주고 싶대요. 자, 그러면 천 단위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직접 쓰셔도 되지만 이 사용자 지정에 보면은 샵, 샵샵 0이라는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 사용자 지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천 단위도 넣어주고 그리고 혹시 1의 자리가 0일 때 그러면은 유효하지 않은 숫자도 나오게 해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0 뒤에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뒤에 쌍따옴표, 개, 쌍따옴표. 자,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글씨가 무엇인지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개라는 글씨를 넣으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확인을 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숫자 뒤에 개자가 들어가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천 단위가 없어서 이게 천 단위가 들어갔는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 아무 칸이나 이렇게 선택하고 숫자를 쓸 거예요. 그러면은 알아서 이렇게 컴마가 나오는 게 보여지시죠? 근데 아까 문제에서 0일 때 0개라는 것도 나오게 해주래요. 그럼 제가 0이라고 쓰고 엔터를 쳐도 0개라고 나오는 게 보여지시죠? 우리가 여기에서는 천 단위와 0이 없어도 여기서 지문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처리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2번의 마지막은 D14에서 H14 영역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래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 뒤에 0은 필요 없는 숫자인데 0이 나오게 해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나오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D14에서 H14니까 여기 마지막 이 숫자들이 있는 마트별 평균에 있는 숫자
5개를 블록을 잡고 요렇게 블록을 잡으셨다. 그러면은 컨트롤 1을 눌러줄게요. 자, 컨트롤 1을 눌러주시면 요렇게 또 조금만 기다리시면 셀 서식이 나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소수 이하 두째 자리까지 나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직접 써도 되지만 여기 내재되어 있는 0.00이라는 숫자를 찍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정수도 나오고 소수 두째 자리. 근데 혹시 소수 두째 자리가 0으로 끝나더라도 0이 나오게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확인을 누르시게 되시면 이렇게 숫자 뒤에 0은 유효하지 않지만 우리가 직접 넣어줬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샵이냐 0이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은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의 문제를 보니까 B3셀에서 I14 영역을 모든 태도를 적용하고 붉은 상자를 표시해 주래요. 자, 그러면은 제품군에서 여기 마지막 I14때까지 이렇게 블록을 잡고요. 자, 우리가 글꼴이라는 그룹에 보면 테두리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시고 붉은 상자 누르시고 그러면은 요렇게 들어가는 게 보여지시죠?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I13에서 I14셀은 대각선을 넣어주래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지만 대각선을 우리가 그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테두리 눌러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그냥 어차피 다른 테두리 누르나 컨트롤 1을 누르나 똑같이 나오니까 요렇게 블록을 잡고 컨트롤 1을 눌러줄 거예요. 자, 그럼 요렇게 나오면 테두리 탭이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대각선이 나올 수 있게끔 요렇게 해줄 거예요. 자, 테두리 탭을 누르시고 X자 모양이 만들어지게끔 대각선을 2개를 선택합니다. 자, 확인하시면 요렇게 이름이 들어갈 대각선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3번도 끝났네요. 자, 그러면 4번을 볼게요. 4번에 보니까 A열 너비를 2로 조정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ABCD가 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A열 머리글에서 우클릭하시면 열너비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클릭, 열너비 하면 여기다 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러면 열너비가 좁아지는 게 보여지시죠? 자, 그 다음에 C5셀에서 C12의 이름을 제품명이라고 정의를 해주래요. 그러면 여기 왕짜장면에서 메밀면까지 잡고 여기 이름 상자에 제품명이라고 쓰고 엔터를 쳐줄 거예요. 저희가 B5셀에서 B12의 범위의 이름은 제품명이라고 변경을 하겠다라고 이름 정의를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엔터를 안 치시면 이름 정의가 안 됩니다. 자, 됐으면 자, B13에서 B14 영역의 텍스트 맞춤을 가로 균등 분할로 해주래요. 자, 그러면은 마트별 합계에서 평균까지 이렇게 2개를 잡고 컨트롤 1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아까 테두리에서 끝나서 테두리가 나왔는데 자, 맞춤을 누르시고 자, 가로 가운데를 눌러서 자, 균등 분할 들여쓰기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자, 확인을 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셀을 기준으로 해서 간격이 넓어지는 게 보여지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을 볼게요. I5셀에는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해주고 메모 서식 맞춤을 자동 크기로 해주래요. 자,
우리가 메모라는 거는 어떤 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놓는 기능을 말을 하는 건데 I5셀이면 989를 말하죠. 얘를 클릭하고 우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메모 삽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글씨를 지워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꾹 누르셔서 밑에서부터 위에 글씨를 다 지우고 자 여기에다가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입력을 해주래요. 근데 여기에 메모를 자동 크기로 해주라고 해서 여기 겉에 이렇게 테두리 빗면처럼 생긴 거 이렇게 보여지시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또 컨트롤 1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메모 서식이라는 기능에 맞춤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자동 크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이렇게 메모가 글씨에 맞춰서 줄어드는 게 보여지시죠? 자, 근데 메모는 이렇게 다른 곳을 클릭하면 사라지는 게 기본이에요. 얘를 항상 표시하기 위해서 이 989에서 우클릭하시고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메모가 표시되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문제를 이제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이제 5문제를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 5문제 총 합쳐서 10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자꾸 반복해 보시고 저희가 그러면 이제 기본 작업 2번에 나오는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작 2번 2-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을 해주래요. 자, 그럼 기본 작업 2번을 누르시고요. 자, 1번부터 저희가 문제를 볼 건데요. 자, 1번의 문제를 보니까 A1셀에서 F1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고 글꼴을 HY 경고되게 글꼴 크기를 16으로 해주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넣어주고 이중 밑줄을 넣어주래요. 자, 그러면은 A1셀에서 F1까지 이렇게 블록을 잡습니다. 자, 잡으셨나요? 자, 그러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쓸 건데 저희가 만약에 글꼴을 하실 때 오타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HY 경고등이라는 글씨를 찾으시고 나는 오타가 안 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다 HY 경고등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탭을 누르면 글꼴 크기로 넘어갑니다. 여기를 16으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이중 밑줄을 넣어주라고 해서 이중 밑줄을 넣어줄 거예요. 자, HY 경고딩 16 굵게 그 다음에 밑줄을 아래로 내려서 이중 밑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러면은 1번은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2번을 볼 건데 또 떨어진 이렇게 5군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래요. 자, 제가 아까 기본적 2-1번에서도 말했지만 떨어져 있는 애들을 블록을 잡을 때는 컨트롤을 누를 건데 컨트롤은 처음부터 잡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자, 기본 영역에 이렇게 세 줄을 잡고요. 컨트롤 눌러서 인성점수의 세 줄, 출석률의 세 줄, 그 다음에 최대 배점의 세 줄, 그 다음에 30점 세 줄. 자, 그럼 이렇게 떨어진 5군데를 블록을 잡으셨다. 그러면은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5군데가 한 칸이 되는 게 보여지시겠죠? 자, 그 다음에 A3에서 F3셀은 셀 스타일을 강조색 4번이라고 적용을 해주래요. 자, 그러면은 인증 영역에서 최대 배점까지
이렇게 블록을 잡고요. 그 다음에 요 스타일이라는 이름 보여지시죠? 요게 셀 스타일인데, 자, 거기, 여기 밑에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나오시죠?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세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를 누르셔서 강조색 4번이라는 것을 찾아줍니다. 강조색 4번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내가 원래는 뭐 글씨체나 뭐 색깔이나 뭐 면색 이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알아서 그 셀 스타일에 맞는 뭐 글꼴색과 색깔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은 자, 또 이거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을 보시게 되시면 시사에서 C6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 퍼센트를 넣어주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요거 해주기 전에 아까 숫자를 대표할 때는 샵과 0이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문자를 대표할 때는 골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골뱅이를 넣어줘서 해주도록 할 건데 가끔 우리가 문제에 문자 뒤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글씨를 보고 이걸 숫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숫자에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물결 기호가 있잖아요. 이 물결 기호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줄의 블록을 잡고 컨트롤 1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가서 내 맘대로 글씨를 넣어주고 싶다.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자, 지표주는 지워주고요. 골뱅이, 쌍따옴표, 퍼센트, 쌍따옴표. 자, 내가 쓰고자 하는 글씨 자, 입력해 주시고 자, 되셨으면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문자 뒤에 퍼센트가 들어가는 게 보여지시죠? 자, 그 다음에 C7셀은 연극을 한자로 바꿔주래요. 자, 그러면 연극이라는 이 글씨를 더블 클릭하시고 한자를 눌러줍니다. 연극에서 더블 클릭하고 한자를 누르면 이렇게 한문 바로 나오네요. 자, 그리고 한문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자 선택에 한문을 선택하시고 변환을 눌러주시고 변환을 누르셨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셀에 맞춤을 해주래요. 근데 셀에 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커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엔터를 한번 치시고 다시 C7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1을 누르셔서 맞춤이라는 기능에 셀의 맞춤을 체크합니다. 체크하시게 되시면 셀에 맞춰서 이 안 보였던 글씨가 다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자동으로 글씨를 작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볼게요. 자, 4번을 보시면 D4셀에서 D9셀을 이름을 배점이라고 정의를 해주래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배점에 45에서 2까지 잡고 우리가 아까 해봤지만 여기 이름 상자에 배점이라고 쓰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 셀의 이름이 이걸로 변경되었다라는 뜻이라고 말을 했었죠. 자, 요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24셀에서 이 9까지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회라는 글씨를 붙여주래요. 자, 그러면은 최대 횟수 여기 2에서 35까지 이렇게 블록을 잡고요. 컨트롤 1을 누릅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내 맘대로 글씨 또 넣어줄 거니까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갈 건데 제가 아까 숫자를 대표하는 거는 샵과 0이 있는데 샵은 0일 때 표현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형식에 두 번째 0이라는 거 보여지시죠? 얘가 0일 때 0을 표현해 주니까 0을 찍고 뒤에 쌍따옴표 회라는 글씨 쓰고 쌍따옴표 요렇게 넣어주면 숫자 뒤에 회자도 붙으면서 혹시 0일 때 0이 나온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됐으면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뒤에
패라는 글씨가 들어가는 게 보여지시죠? 근데 요렇게 글씨가 들어갔다고 해서 얘가 숫자가 문자가 된 건 아니에요. 얘는 숫자 뒤에 보여지는 것만 요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A3에서 F9까지 모든 태도를 적용하고 붉은 상자 태도를 적용해 주래요. 자, 그러면은 인증 영역에서 여기 마지막 칸까지 잡고, 자, 아까 우리 했었는데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누르시고, 자, 테두리 들어가셔서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해주면은 또 여기 5문제가 끝날 것 같아요. 약간 사용자 지정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것도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번에 맨 마지막에 있는 자 2-3번의 문제들을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시트는 여기 하단에 기본 작업 2-3번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볼 건데, 자, 1번을 보시면 A1셀에서 H1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 셀 스타일 제목 1번을 넣어주래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여기 시트 넘어왔더니 블록이 잡혀져 있네요. 그러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고, 제가 아까 스타일 같이 해봤었는데 자세히를 누르시고, 자, 제목 1번이라는 셀 스타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알아서 밑줄과 글씨 색깔, 글씨 크기가 변하는 게 보여지시겠죠? 자, 됐으면 자, 문제를 보시면 C4셀에서 C15 영역 데이터를 문자와 숫자 사이에 빼기를 넣어주래요. 자, 여기 이 CK와 01 사이에 빼기 글씨를 그냥 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글씨에 뭔가를 추가할 때는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하이픈을 써주시고, 자, 밑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빼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빼기를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은 1번은 끝났네요. 자, 그러면 2번을 또 볼게요. 2번에 보니까 또 떨어진 4군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래요. 자, 그러면은 쿠키에서 3줄,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6포에서 3줄, 그 다음에 껌 3줄, 그 다음에 간식 3줄,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럼 이렇게 한 칸 되는 거. 이건 좀 반복적으로 해봤으니까 이제 좀 쉬우시죠? 자, 그러면 자, A3에서 H3, A4에서 A15 영역의 체육의 색을 노란색을 넣어주래요. 근데 여기 A4에서 A15는 우리가 아까 병합이라는 기능을 하면서 블록을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구분해서 비곡한까지 이렇게 블록을 잡습니다. 그리고 체육의 색에서 노란색을 넣어줄 거예요. 자, 노란색은 맨 마지막 줄에 4번째에 있습니다. 얘를 누르셨으면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가는 게 보여지시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의 문제를 앞뒤로 자, 특수문자 동그라미를 삽입해 주래요. 자, 그럼 3번 문제를 저희가 또 같이 해볼 건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기호는 이제 자음과 기호를 놓으실 때는 자음과 한자 키를 누르시면 되는데, 저희가 시험에 나오는 모든 기호는 미음을 누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미음 누르시고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기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목 앞뒤로 동그라미 기호를 넣어줄게요. 자, 여기 반려동물 앞에 더블 클릭하시고 미음 한자. 그런데 지금은 동그라미가 바로 이렇게 밑에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되지만 그 위에 다른 것들을 보고 싶다. 이렇게 스크롤바 내리셔도 되지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탭을 누르면 이렇게 쫙 펼쳐지니까 찾으실 때 좀 편하게 찾으실 수 있으세요. 여기 하얀색 동그라미 넣어주시고, 자, 황자 뒤에 니은 한자 또 동그라미 기호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기호가 들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판매가 영역을 통화 기호로 넣어주래요. 자, 그럼 판매가 숫자를 이렇게 블록을 다 잡고요. 잡으셨으면 컨트롤 1을 누릅니다. 여기는 통화 기호가 없으니까 자, 통화를 누르면 기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통화 기호를 넣어주시고 확인하시고, 아니면 이 표시 형식 그룹에 여기를 눌러도 간단하게 통화, 회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누르셔도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통화 기호 들어가는 게 보여지시죠? 통화로의 셀서식이나 이렇게 통화 기호로 넣어주셨으면, 자, 제2사회에서 제15 영역을 복사한 다음 G4셀에서 G15 영역에 연산의 더하기 기능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주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글씨를 복사해서 여기다 놓으면 5가 복사되면 여기 5가 들어갈 건데, 이 5를 95에 더해서 100이라는 숫자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블록을 잡으시고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C를 누르고, 자, 판매량의 95에서 44까지 블록을 잡고, 얘는 그냥 컨트롤 V 하시면 글씨가 복사돼서 들어가는 거라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기능을 넣어줄 거예요. 우클릭하시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글씨를 누르셔서 연산의 더하기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 95가 있는데 5를 더해서 여기 100이 나오는 게 보여지시죠? 엑셀에서는 복사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4번을 볼게요. 자, 4번을 보시게 되시면 이 사셀에서 이 15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 까지라는 글씨가 나오게 해주래요. 결국에 여기 글씨 뒤에 까지라는 글씨를 넣어주래요. 제가 아까 문자를 대표할 때는 골뱅이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잡고 컨트롤 1을 눌러주시고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지표주는 지우시고 골뱅이 쌍따옴표까지 쌍따옴표 하시면 이렇게 글씨 뒤에 까지라는 글씨가 나오는 게 보여지시죠?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A3셀에서 H15 영역을 모든 테두리에 실성, 표준색 파란색을 넣어주래요. 자, 그러면은 부분에서 비곡한까지 요만큼 났고요. 우리 아까 테두리 해봤지만 모든 테두리 눌러줄게요. 됐나요? 그러면은 색깔은 여기 들어가서 넣어도 되지만 네, 이렇게 할게요. 컨트롤 1을 누르셔서 테두리 탭에 가셔서 색깔 자동을 눌러서 맨 마지막 줄에 세 번째 파란색을 누르시고, 저희가 모든 테두리 눌렀기 때문에 실선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윤곽선과 안쪽이라는 걸 눌러주시게 되시면 한 번에 모든 테두리 들어간 곳에 알아서 색깔을 넣어줄 거예요. 자, 확인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이 들어가는 게 보여지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17셀에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면허리 뒤에 한문을 넣어주게 했대요. 자, 그럼 이 형식이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거 똑같이 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1을 누르시고 Y가 연도라는 의미고 M이 월이라는 말이고 D가 일수라는 뜻인데,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자, 여기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면 내가 써도 되지만
저희가 쓰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봤더니 Y 4개에 M 2개에 D 2개 있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연원일이 있네요. 그럼 얘를 선택하고 확인을 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날짜를 한문으로 변경을 해서 나오게 하는 거 보여지시죠? 자, 그러면 이제 5번까지 다 끝났네요. 자, 저희가 최소식이라는 기능은 저희가 시험이 아니시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문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반복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